1945년 12월 5일 미 해군 조종사 14명이 탄 비행기 5대가 플로리다 하늘로 이륙했습니다. 평범한 훈련 비행이었어요. 2시간 후 관제탑에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바다가 이상하다. 하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침묵. 5대의 비행기와 14명의 조종사는 그날 이후 단 한 조각의 잔해도 남기지 않고 증발했습니다. 구조하러 간 비행기마저 13명을 태운 채 똑같이 사라졌고요. 해군은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마치 화성으로 날아간 것 같다고요. 이게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이 공포의 바다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는 겁니다. 530년 전부터 시작된 이 미스터리를 처음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배 3척을 이끌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아시아로 가는 새 항로를 찾으려던 거였죠. 10주간의 항해 끝에 바하마의 작은 섬에 도착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를 보면요. 어느 날 밤 나침반이 갑자기 북서쪽을 가리키더니 아침이 되자 북동쪽으로 바뀌었다고 적혀 있어요. 며칠 뒤에는 바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솟구쳤다는 기록도 있고요.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수평선에서 촛불 같은 빛을 봤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작은 불빛. 육지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다고 묘사했습니다. 500년 전을 상상해 보세요.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도 몰랐던 시대예요.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도 논쟁하던 때였죠. 그런 시대에 바다 한복판에서 나침반이 미쳐 돌아가고 정체불명의 빛이 나타났다면 어땠을까요? 괴담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콜럼버스가 지나간 그 바다. 훗날 사람들은 그곳을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1600년대 초반 영국 배 시벤처호가 버뮤다 근처에서 허리케인을 만나 산산조각 났어요. 승무원들은 무인도에 갇혔죠. 이 사건 자체는 미스터리랄 게 없었지만 이미 콜럼버스의 으스스한 기록이 퍼진 상황에서 같은 해역의 비극은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템페스트를 썼는데 극 중에서 버뮤다를 저주받은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버뮤다의 악명은 이렇게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퍼져나갔습니다. 1881년에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건이 전해져요. 영국 리버풀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화물선 엘렌 오스틴호가 버뮤다 해역을 지나다가 이상한 배를 발견했습니다. 멀쩡한 범선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갑판도 깨끗하고 화물도 그대로 실려 있었죠. 마치 승무원들만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엘렌 오스틴호 선장은 욕심이 났어요. 저 배를 뉴욕까지 끌고 가면 큰 돈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부하 몇 명을 보내 유령선을 조종하게 했습니다. 2배가 나란히 항해를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 폭풍이 몰아쳤어요. 파도와 바람에 2배가 떨어졌고 폭풍이 지나간 뒤 엘렌 오스틴호는 그 유령선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배를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보냈던 선원들이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선장은 포기하지 않고 2번째 팀을 보냈어요.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짙은 안개가 깔렸고 안개가 걷혔을 때 그 배는 화물과 선원들을 통째로 삼킨 채 영영 사라졌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사실 확인을 해보면요. 엘렌 오스틴호의 1881년 항해 기록이 런던 로이드 선박 등록부에 남아있는데 아무 사고 없이 정상 도착했다고 적혀 있어요. 유령선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극적으로 변했고 버뮤다 삼각지대의 공포를 키우는데 한몫했죠.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사건들은 20세기에 터집니다. 1918년 3월 USS 사이클롭스호가 사라졌어요. 길이가 165m나 되는 거대한 미 해군 화물선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승무원과 1만 톤의 광석을 싣고 브라질에서 미국 볼티모어로 향하던 중이었죠. 바베이도스에 잠깐 들른 뒤 북쪽으로 출발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 배에는 무선 송신기가 있었습니다.
위험하면 SOS를 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조난 신호도 없었어요. 대규모 수색에도 나무 조각 하나, 구명조끼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직 신과 바다만이 안다고 했어요. 전쟁 중 폭격을 맞은 것도 아니고 잠수함에 공격당한 것도 아닌데 300명이 넘는 사람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미 해군 역사상 최대 인명 피해였어요. 1920년 한 잡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바다의 거대한 괴물이 배와 사람들을 낚아채 심해로 끌고 간 것 같다고요. 그리고 1941년 사이클롭스호의 자매선 두 척이 거의 같은 항로에서 똑같이 증발했습니다.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1945년 플라이트 쌍구 사건이 터집니다. 이건 배가 아니라 비행기였어요. 하늘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게 증명된 거죠. 14명의 해군 조종사가 탄 5대의 비행기가 훈련 비행 중 실종됐고 구조하러 간 비행기까지 13명을 태운 채 사라졌습니다. 일주일간 바다와 하늘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비행기 잔해도 시신도 구명조끼도요. 27명이 연기처럼 사라진 겁니다. 1948년에는 영국 여객기가 30명을 태우고 버뮤다로 향하다 실종됐고 1년 뒤 같은 기종 비행기가 버뮤다에서 자메이카로 가다 또 사라졌어요. 두 비행기 모두 오늘날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콜럼버스의 이상한 경험부터 시작해서 배들의 실종, 그리고 이제 비행기까지 500년에 걸친 사건들이 한 장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누군가 이 점들을 연결해서 이름을 붙여야 했습니다. 1964년 2월 미국 작가 빈센트 가디스가 아르고시라는 잡지에 기사를 썼어요. 플로리다에서 버뮤다로 선을 긋고 버뮤다에서 푸에르토리코로 다시 바하마를 거쳐 플로리다로 선을 그으세요. 이 삼각형 안에서 대부분의 미스터리한 실종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붙인 이름이 바로 치명적인 버뮤다 삼각지대였어요. 냉전 시대 쿠바 미사일 위기 직후 음모론이 판치던 시절이었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1974년에는 찰스 벌리치라는 작가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게 대박을 쳤어요.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서 2천만 부나 팔렸습니다. 벌리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주장들을 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밑바닥에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가 있고 그 힘이 배와 비행기를 빨아들인다고 했죠. 실종된 배와 비행기들이 조난 신호를 안 보낸 건 외계인이 순식간에 납치했기 때문이라고도 했어요. 바다 밑에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포털이 있다는 주장도 했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를 만들 때 플라이트 19 조종사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된 걸로 그린 게 벌리치 책의 영향이었어요. 과학자들과 비평가들이 아무리 말도 안 된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책은 계속 팔렸고 버뮤다 삼각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바다로 자리 잡았어요. 전 세계가 거의 다 밝혀진 시대에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다는 게 사람들한테는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던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과학자들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일단 버뮤다 삼각지대가 정확히 어디냐는 것부터 문제예요. 세계의 어떤 공식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미국 정부도 이곳을 정식 해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략 미국 플로리다 동남쪽 버뮤다,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그 경계가 달라요. 넓게 잡으면 150만 평방마일, 좁게 잡으면 50만 평방마일이에요. 차이가 100만 평방마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경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사고 건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넓게 잡으면 사고가 많아 보이고 좁게 잡으면 적어 보이죠. 그동안 버뮤다 삼각지대를 설명하려는 과학적 이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장 유명한 건 나침반 이상 이론입니다. 콜럼버스 때부터 계속 나침반 오작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버뮤다 삼각지대가 지구에서 나침반이 진짜 북쪽을 가리키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나침반은 지구 자기장 때문에
진짜 북극이 아니라 자석 북극을 가리키거든요. 두 북극은 약 2000km나 떨어져 있어서 이 차이를 계산 안 하면 항로가 틀어지죠. 근데요, 이 나침반 이상 지역은 지금 버뮤다 삼각지대에 없어요. 예전에는 이 지역을 지났지만 지금은 멕시코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침반 오차 때문에 길을 잃는 건 버뮤다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경험 많은 조종사나 선장이 이걸 모를 리도 없고요. 두 번째로 유명한 건 악천후 이론이에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길목 한가운데 있거든요. 플로리다에는 미국 어느 주보다 많은 폭풍이 옵니다. 1851년 이후로 폭풍 안 온 해가 10여 번밖에 없어요. 푸에르토리코는 매년 4번에서 5번씩 허리케인 영향을 받고요. 또 돌발 파도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30m 높이의 괴물 파도가 치는 거예요. 10,000번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데 배를 한 방에 뒤집어 버릴 수 있죠. 걸프 스트림도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는 엄청 빠른 해류인데 아마존 강보다 300배나 빠릅니다. 이거 제대로 계산 안 하면 수백 킬로미터나 밀려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해류는 사고 현장을 순식간에 쓸어가 버리기도 해요. 잔해가 안 발견되는 이유가 될 수 있죠.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은 메탄가스 폭발이에요. 2016년에 노르웨이 과학자들이 바다 밑에서 엄청 큰 구멍들을 발견했거든요. 폭 800m, 깊이 150m짜리 거대한 구덩이들이었는데 바닥에 묻혀있던 메탄가스가 터지면서 생긴 거래요. 이 가스가 확 올라오면 배가 부력을 잃고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 과학자들은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 실종의 원인일 수 있다고 했어요. 언론에서 엄청 떠들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과학적 용어를 갖다 붙인다고 과학적 증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침반 이상, 돌발 파도, 메탄가스, 폭발 이런 건 다 가능성이지 확실한 원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메탄가스 때문에 배가 가라앉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럼 진짜 증거는 뭘까요?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버뮤다 삼각지대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해양 사고 15만 건 이상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중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는 361건이었어요. 전체의 4%밖에 안 됩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세계 평균이랑 거의 똑같았어요. 오히려 배가 뒤집히는 사고는 더 적었는데 아마 큰 항구 근처라 바다가 상대적으로 잔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98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으로 분류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튜버 조니 해리스가 2021년 선박 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세계적인 해운 전문지 로이드 리스트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해 전 세계 배 중 1.8%가 항해 중에 뭔가 사고를 겪었대요. 미스터리한 실종도 포함해서요. 근데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간 8,634척 중에 사고가 난 건 딱 2척이었습니다. 0.02%예요. 계산해보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고 날 확률이 세계 평균보다 90배 낮았어요. 90배요. 가장 위험하다던 바다가 실은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였던 겁니다. 런던 로이드 보험사랑 미국 해안경비대도 같은 말을 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배가 실종되는 비율이 세계 다른 바다랑 다르지 않다고요. 지난 10년간 해운 사고는 오히려 70%나 줄었고 사고가 많은 지역 순위에 버뮤다 삼각지대는 10위 안에도 못 들어요. 제일 위험한 곳은 남중국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해역이고 두 번째는 동지중해랑 흑해예요. 비행기는 어떨까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데이터를 보면 버뮤다 삼각지대 상공사고 대부분이 이 착륙 중에 일어났어요. 주로 바하마 공항 근처에서요. 비행 중 사망사고는 거의 없었고 유일한 상업 비행 사고는 조종사가 폭풍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생긴 거였습니다. 1965년 이후 버뮤다 상공에서 기록된 사고는 딱 하나예요. 제트블루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승객 한 명이 다친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플라이트 19는 뭐였을까요? 무선 교신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비행대장 테일러 중위가
자기 위치를 완전히 착각했어요. 자기가 플로리다 남서쪽 키웨스트 근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바하마 동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본토 쪽인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계속 동쪽으로 대서양 한복판으로 날아간 거예요.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요. 호주 과학자 칼 크러시넬스키에 따르면 테일러 중위는 예전에도 비슷하게 길을 잃은 적이 있다고 해요. 결국 이 비극은 외계인도 아틀란티스도 포털도 아니고 인간의 실수였던 겁니다. USS 사이클롭스호는요, 300명이 조난 신호도 없이 사라진 게 이상하긴 하지만 1918년이 어떤 시대인지 생각해 보세요. 무선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어요. 기계가 고장나면 고칠 방법이 없었죠. 게다가 1만 톤의 광석을 실은 배가 허리케인을 만나거나 돌발 파도를 만나면 순식간에 가라앉을 수 있어요. 걸프 스트림이 잔해를 쓸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고요. 미스터리처럼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거예요. 결국 버뮤다 삼각지대의 진실은 이겁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날씨가 가장 험한 지역 중 하나예요. 허리케인이 수시로 지나가고 해류가 빠르고 날씨가 급변하죠. 500년 동안 수많은 배와 비행기가 지나갔으니 사고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이 지역이 다른 곳보다 특별히 더 위험하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안전해요. 그럼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사람들이 미스터리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가 과학으로 설명되는 시대에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다는 건 흥미롭잖아요. 책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보다 공포가 잘 팔린다는 걸 알았고 경계가 모호한 걸 이용해서 먼 바다 사고까지 버뮤다 삼각지대 탓으로 돌렸어요. 500년간의 미스터리는 사실 500년간의 과장이었던 거죠. 친구들이 버뮤다 삼각지대 이야기를 꺼내면 자신 있게 말해주세요. 거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 중 하나야. 실종될 확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90배나 낮거든. 외계인 납치설이요, 아틀란티스요, 포털이요, 다 헛소리였습니다. 진짜 원인은 허리케인이랑 인간의 실수, 그리고 이야기를 부풀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심이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의 저주는 풀렸습니다. 이 악명 높은 바다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평범했어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서 뭔가가 평범하다는 건 오히려 좋은 소식 아닐까요?